이제 내년 1월 시작부터 2월에는 교산 신도시 그리고 3기 신도시의 물량들이 대폭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이제 3기 신도시의 분양 물량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일전에 시작을 했던 3기 신도시 중에 사전 청약을 통해서 당첨이 되시고 본 청약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물량들 중에 좀 시기가 미루어지는 곳들도 있었고 또 빠르게 진행을 하면서 내년에 2월에 또 분양을 앞둔 곳들이 있습니다. 내년 2월에 이제 교산 신도시, 하남의 입지가 좋은 곳들의 아파트 물량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내년 2월과 3월 정도, 상반기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교산 신도시에서 1115세대 이제 공공 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내년 1월 고양 창릉을 시작해서 2월 하남 교산 신도시, 교산지구 등 3기 신도시 본 청약을 진행할 것이다,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계속 미루었던 교산 신도시 물량들 같은 경우에도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그래도 진행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전 청약 시행 단지인 이제 A2블록, 교산 신도시의 A2블록 같은 경우에는 공공주택 사업으로 전용 면적 51제곱미터 그리고 59제곱미터의 규모로 2027년도 하반기 입주를 목표로 이제 분양을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5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24평, 5평 정도 되는 아파트의 물량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그런 물량이 될 것 같고, 교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또 3기 신도시 중에 입지가 나쁘지 않은 곳이고 이제 3호선의 연장 호재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조금 교산 신도시의 조금 아쉬운 부분은 사전 청약 당시에 이제 분양 가격이 중요하죠. 그 분양 가격, 예상 추정 분양 가격 같은 경우에는 평당 이제 1,880만 원에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51제곱미터의 분양 가격은 4억 2천만 원 정도가 됐었고요. 추정 분양가. 그리고 5제곱미터 4억 5천만 원, 그리고 5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4억 8천만 원의 분양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5억 원을 넘지 않은 곳에 핵심적인 입지의 신도시 물량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주변 시세의 60%에서 80% 수준의 이 추정 분양가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졌는데 이 시기가 또 미루어지고 있죠. 계속 미루어지면서 최근에는 예전에 추정했던 분양 가격보다 가격이 다소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분양 가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궁금해 하시는데 분양 가격의 예상 가격 같은 경우에는 2,200만 원에서 2,300만 원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추정 분양 가격보다는 한 400만 원 정도, 평당 500만 원 정도 오르면서 이제 본 청약이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사전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또 본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분양 가격들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내가 생각했던 분양 가격보다 높은 분양 가격에 본 청약을 해야 되고 또 시기가 미루어지면서 내 집 마련의 시기가 타이밍이 계속 늦춰지거든요. 이제 사전 청약을 했을 당시에도 제 지인께서 이 사전 청약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그거예요. 주택이라고 하는 게 필수 소비재죠. 우리가 꼭 살아가야 되는 필요한 그런 재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약에 돈이 없다면 내 돈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예약권 형태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자금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사전 청약을 통해서 본 청약의 수순을 밟는 것이 나쁘지 않을 수 있지만은 내가 자금의 흐름을 만들 수 있고 또 일정 부분의 그런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면 경매라든가 기존의 구축 매매라든가 아니면 아파트 청약이라든가 이러한 제도를 통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을 안전하게 미리 선점해 놓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갔을 때 계속해서 올라가는 분양 가격을 이제 해지할 수 있고 물가 상승률만큼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을 이제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기에 따라서 부동산 아파트의 가격이 싸게 살 수도 있고 높게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이 싸게 사는 타이밍, 높게 사는 타이밍, 이 저점의 매수 구간을 찾아서 내 집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기가 되고 그리고 내가 자금 여력
가격이 되고 대출의 한도를 맞출 수 있을 때 내 집 마련을 하고 버티다 보면은 그 부동산의 가격은 물가 상승률만큼 우상향을 하는 것을 우리는 오랜 역사를 통해서 배워왔습니다. 다만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하고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전 청약을 통해 가지고 좀 앞서 미래의 시간 상황을 보면서 부동산의 가격을 보면서 본 청약을 할지 말지를 좀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은 분양 가격은 예전보다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요. 사전 청약 물량들보다 계속해서 지금 현재 고분양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물량들이 계속해서 본 청약 일정에 맞춰서 진행이 되면 좋은데, 최근에 이제 안산 장상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 본 청약 시기를 2년 5개월을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정부에서 믿고 많은 사람들이 사전 청약을 하고 본 청약 일정을 기다리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한테 2년 5개월이 이제 연기가 됐다고 일방적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5월에 본 청약 예정이었던 경기도의 안산 장상지구 A9블록 같은 경우에 공공 분양의 본 청약의 시기가 2027년 10월로 2년 5개월이나 연기가 됐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2년 5개월의 시기가 연장이 되게 되면 분양 가격은 또 상승이 될 수가 밖에 없겠죠. 불가피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본청약을 하려고 기다렸던 사전청약의 당첨자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불확실성을 가지고 시기를 계속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사전청약의 28개의 블록이 좀 이 본청약이 진연되고 있다고 해요. 정부에서 이렇게 본청약을 통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셨던, 꿈을 이루려고 했던 그런 분들의 꿈을 지금 이제 깨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더욱이나 2027년도에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부동산 아파트의 공급 부족 현상이 이루어지는 시기거든요. 이렇게 본청약을 통해서 입주를 하고 또는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했던 분들의 시기가 미루어지면서 2027년 이후에 공급 부족 사태가 더 커질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본청약 시기 착공이 들어가고 그리고 본청약을 하고 그리고 난 후에 입주를 하는 그 시점, 예상적인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입주할 수 있는 그 물량들, 예측 시간 기간보다 훨씬 더 뒤로 딜레이 되게 된다면 우리가 예상했던 공급 부족 현상의 대란이 더욱더 크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전청약 후에 본청약이 되지 못해 가지고 지연되고 있는 그런 블록들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앞으로 내년 2월과 3월에 교산 신도시라든가 그리고 창릉지구 그리고 3기 신도시의 물량들이 지속해서 본청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지만, 이 물량들 역시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더 딜레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주택이 필요한 부분은 뭐냐면, 내가 만약에 많은 돈을 번다, 1년에 몇억 원씩 내가 벌 수 있는 그런 사업 소득 또는 근로소득을 가지고 있다면 주택을 렌트로 그냥 편안하게 빌려서 살면 됩니다. 많이 오르는 물가 상승률보다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라든가 월세 가격을 지불하면서 살면 되는데, 이렇게 불안정한 시기 그리고 소득이 격차가 많이 이루어지는 이런 시점 속에서 주거의 비용들이 너무나 많이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불안정한 거예요, 사람들이. 더욱이나 결혼을 하고 자녀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생활 바운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생활 권역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 집이 없으면 계속 전세나 월세를 이전하면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한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부분 안에서 내 집 마련을 하고, 그리고 그런 방법들 중에 청약이라든가 매매라든가 경매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안정적인 생활 여건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런 청약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물량들의 가격들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있고, 사전 청약 같은 경우에도 본 청약의 일정이 미루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기존의 구축 아파트들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스터디에서도 이제 구축의 아파트들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거나 아니면은 미계약 물량들 5%로 계약할 수 있는 물량들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저와 함께 세부적인 특강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저와 1대1로 소통하면서 질문을 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1대1 컨설팅을 무료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을 통해서
통해서 부동산 스터디 참여가 가능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 오늘도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를 새벽에 진행을 했는데요. 금리가 인하가 되고 내년에 대출이 완화가 좀 되면서 부동산 거래가 조금 활성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공급 부족 현상은 계속 이루어질 거고 전세라든가 월세의 가격들은 지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보여져요. 여러분들께서 2025년도, 2026년도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지금 사전청약의 물량들을 100% 신뢰하기보다는 지금 사전청약이 진행이 되면서 본청약 물량이 28개의 블록이나 지연이 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의 상황에 맞춰서 내 집 마련의 시기를 잘 저울질해보고 그리고 대출에 대한 부분들도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체크하시면서 공부도 같이 하시면서 내 집 마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월세의 가속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런 월세의 가속화, 전세의 소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약에 외국 계열 회사가 우리나라의 이런 월세 렌트 시장들을 점유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처음에는 이런 월세의 시장이 안정화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더욱더 이런 월세의 가격 상승률, 전세의 상승률이 더 높아질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안락하게 살 수 있는 내 집 한 채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내년에 있을 교산 신도시에 대한 부분들, 좋은 물량들이 나오긴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에 많은 물량들이 대기를 하고 있지만 시기적으로 이런 물량들이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고 또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